지금은 전 세계 땅고계의 암흑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가를 갈 수도 없고 수업을 할 수도 없는 이 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따뜻한 아브라소가 그리운 이 겨울, 춤으로 즐길 수 없다면 땅고 음악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탱고 아카데미 일당고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줄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당고 들어보고서 궁금했던 땅고 악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탱고 음악가는 프란시스코 까나로입니다. 1888년 11월 26일 우루과이의 산호세 데 마요에서 태어난 프란시스코 까나로는 탱고 음악가 가운데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우루과이로 이민을 왔던 까나로의 아버지는 까나로가 10살쯤 천연두로 딸을 하나 잃자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합니다. 너무나 가난해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까나로와 그의 형제들은 거리에서 신문팔이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음악에 매료되었던 까나로는 이웃집에 살던 구두 수송공에게 기타 코드를 잡는 법을 몇 개 배웠고요. 그리고 곧 바이올린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살 돈이 없었던 그는 빈 기름통에 나무로 깎은 핑거보드를 가지고 직접 자신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천으로 된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동네 술집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러 나갑니다. 이렇게 빈민가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겠죠? 처음 술집에서 까나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은 탱고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를 탱고로 안내한 것은 이웃에 살던 반도네온 연주자 빈센테 그레코입니다. 그는 오르케스타 띠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8년은 까나로가 땅고 음악가로의 커리어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해인데요. 라보카 지역의 카페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빈센트 그레코가 합류해 다양한 투어를 다니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 마침내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가장 성공한 땅고 음악가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1912년에 핀타 브라바, 마타 사노스를 시작으로 그의 땅고 작곡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후 평생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1918년 이후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인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위해 싸웁니다. 1935년 설립된 아르헨티나 작사가 작곡가 협회 SADAIC가 까나로의 소유지에 건물을 짓고 활발히 활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1921년 지금은 사라진 부에노스아이레스 오페라 극장에 카니발 무도회에서 연주하기 위해 그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32인조의 거대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며 땅고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1924년에는 땅고 오케스트라에 가수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각 곡의 후렴 부분에만 간략하게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오케스트라에 가수가 없었던 탱고 오케스트라에 후렴 가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로베르토 디아스였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로 탱고 오케스트라에 플룻 대신 콘트라베이스를 도입합니다. 그것도 흑인이었던 레오폴도 톰슨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게 되죠. 초창기 땅고 오르케스트라는 악기 구성이 다양하게 적용됐었는데요. 거기에 피아노, 바이올린 2대, 콘트라베이스, 반도네온 2대, 이 땅고 오르케스트라 섹스테토 6인조 악기 구성을 완성시킨 사람이 프란시스코 까나로냐 훌리오 데 까로냐 의견도 분분하죠.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던 까나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1925년 탱고가 폭발적으로 사랑받고 유행하던 파리로 떠납니다. 그는 후렴을 부르는 가수 에스트리빌리스타스로 아고스틴 이루스타, 로베르토 푸가조를 데리고 갔고 피아니스트로 루시오 데 마레를 만나죠. 결과적으로 이 3인조가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투어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탱고 오케스트라에서 보기 힘든 여자 가수와 작업을 시도했던 까나로는 유명한 여배우 겸 가수 아다 팔콘과 10여 년간 연인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유럽 투어에서도 이미 프랑스에서 정착한 여성 가수 테르시타 아스프레라를 소개했고, 미국 순회 공연 때는 린다 뗄마를 영입하는 등 탁월한 사업 수완을 보입니다. 유럽에서 10여 년의 성공적인 투어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대중은 이미 그를 잊고 다른 좋은 오케스트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죠. 특히 후안 다리엔소는 1930, 40년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오케스트라였는데요. 까나로는 다리엔소의 그 엄청난 인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대신 대중에게 익숙하고 단순한 춤추기 쉬운 박자의 구아르다 비에하 스타일로 자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후 1950년대 라디오가 보급되고 라디오 방송이 유행을 하자 이를 최대한 활용해 라디오에서도 스타의 자리를 차지하죠. 비록 다른 음악가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예술가적인 기질과 실력으로 시장을 늘려갔지만 까나로라는 이름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1937년에 자신의 밴드 중 하나인 낀테또 돈 판초를 설립했습니다. 이 밴드는 1940년 말부터 낀테또 삐린초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삐린초는 라플라타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의 이름이자 까나로의 별명입니다. 요즘도 이효리가 린다지로 활동하는 것처럼 부캐가 유행하고 있는데 낀테또 삐린초도 까나로의 부캐 악단이었던 거죠. 뮤지컬 작업은 그의 창작물은 아니었지만 연출한 모든 뮤지컬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자신의 옛 탱고곡을 꺼내어 가사를 붙이고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곡으로 발표하기도 해서요.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이 몇 곡인지 3,500곡이라는 사람부터 7,000곡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어 그 수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작품이 그의 영감으로 탄생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작품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곡으로 발표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그를 천재적 음악가는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고를 비즈니스로 성공시킨 공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업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까나로가 유일하게 실패한 분야가 영화 사업인데요. 리오데 라플라타에 영화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국민 가수이자 영화 배우였던 칼로스 가르델과 여러 작품을 하지만 엘 카무쇼, 엘 폴리토, 샤라무스카, 마노 브라바, 노블레자 데 아라발 등 그가 만든 영화들 중 흥행한 영화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회사를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6년에는 탱고와 함께한 나의 50년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출간하는데요. 사람들로부터 과대 포장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고계의 원로로 존경받으며 1964년 12월 1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엄청난 재산은 프랑스인이었던 그의 법적 아내와 그의 뮤지컬에서 코러스를 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유산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피시의 원픽. 안티구어의 대표 주자이자 수천 곡을 작곡한 까나로의 곡들 가운데 제가 추천하는 탱고곡은 포에마입니다. 대다수의 오케스트라들이 1930년대에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강한 비트를 강조하는 연주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을 때 까나로는 부드럽고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 로베르토 마이다를 만나게 됩니다. 로베르토 마이다를 만나면서 유행과는 달리 더 로맨틱하고 안티구어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래된 시대 구아르다 비에하의 단순한 리듬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마이다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까나로의 곡에 공연한 영상을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2004년 처음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세계 탱고 대회 문디알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해에 꼬까이 오스발도 이 노 부부가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젊은 테크닉 좋은 댄서들보다 70대의 이 노 부부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까나로의 포에마에 이 노 부부가 사랑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오스발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다시는 실제로 이분들의
공연을 볼 수 없지만요. 안티고 스타일의 음악을 어떻게 몸으로 밀롱게로스럽게 표현해내는지 눈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은 리듬의 왕이라 불리는 후안 다리엔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